우리 이은이가 이번 질문은요, 질문자분 혼나시겠다 그러는데, 야, 이은이 저희 방 이제 저희 팬들은 대충 알아요. 아, 혼나시겠다. 자, 요거 질문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아요. 안 물어요. 자, 이거 손 한번 들어볼까요? 쫄지마, 쫄지마. 괜찮으니까. 아, 우리 허브 애니구나. 자, 우리 허브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핵직구 컨설팅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허브앤은 처음 저희 컨설팅 방송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자, 여기서는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 오류를 제가 먼저 분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취업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대학교 네임밸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편입을 해야 될지. 자,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대학교 네임밸류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대학교 네임밸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능력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임밸류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네임밸류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는 친구예요. 내가 무기가 있고 남들과 차별화된 게 있고 누군가 나를 스카우트를 해갈 만큼의 차별화가 된 무언가가 있다면 사실 저런 거 걱정 고민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남들이랑 봤을 때 막 아주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네임밸류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감의 결여가 되면서 네임밸류에 연연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학력이 중요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학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학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전문성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의 무기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만약에 그런 무기가 있다면 학력이 없더라도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크게 사용될 수 있는, 내가 인생을 크게 살아갈 수 있는, 스케일 크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그 다음에 분장하는 사람들, 뭐 헤어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 유튜브 하나만 봐도 뷰티 크리에이터들, 그 다음에 뭐 패션 하는 방송, 그런 사람들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그냥 그 직업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계속 파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핫한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임밸류보다 중요한 건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있네요 라고 했는데, 자, 그냥 취업이라는 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 허브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은 나이인데요, 형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핵심은 네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 조용히 하고, 알겠지? 기다리고 들어봐, 인마. 자, 그냥 취업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취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컨설팅을 하면서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현실을 계속 살아나가기를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실을 이럴지라도 내가 이게 현실이 아니라 사실을 붙잡고 그 사실을 다시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우리 방송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그냥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근데 사실은 이 친구는 지금 내가 왜 취업해야 되는지 몰라. 돈을 벌기 위해서요. 아, 그러면 평생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취업도요,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막 넣어요. 그래가지고 취업할 때도 날 뽑아주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나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업은 뭐예요? 그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면은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을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갑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만 갑이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가 이상주의자라는 거야. 난 갑이야. 그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건 안 해. 그거는 여러분들 객관성 결여.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회사는 내가 필요로 하겠어 라는 분석이 돼야 되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가 이 회사한테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컨설팅 오거나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대부분 취업되면 일단 가야 돼. 왜? 너무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은 너무 많은데, 취업관은, 면접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뽑는 사람들은 또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그 회사, 그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나를 계속 차별화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거는 찾아내기도 해야 되고, 개선시켜야 되기도 하고, 발전시켜야 되기도 하고, 바꿔야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중요치 않다라는 거. 저는 28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월달부터 다시 한국 대학을 들어가요. 그것도 1학년으로 들어가요. 제가 미국에서 한 3학년 어치에 이제 학점을 다 따놨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1학년 때부터 회계재무를 전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회계재무학과로 편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트랜스퍼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지원해서 되겠냐 그랬는데, 저는요, 그 학교 지원하면서 이 학교는 내가 필요해.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했어요. 항상 전 그래요. 항상 저는 이 학교는 나가 필요해. 그리고 나도 이 학교에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저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뛰어나니까 아니라고 했지만, 실력은 어느 정도 객관성은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면접이야. 면접이야. 나는 면접관 가서, 내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줬죠. 저는요, 면접관한테 가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는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야. 나는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속 앞으로 향해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도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뭔가를 다 이루었냐? 아니요. 이뤄나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그 다음에 만날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난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이거를 반드시 실현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에 여러분들 같이 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컨설팅 시간이기도 하고, 이 방송의 취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고 있는 목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변 것들, 나이, 현실, 그 다음에 나의 학력,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한테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그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은 뭐냐면,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나이가 아니야. 자,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데 실력이 좋아. 그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안 뽑겠어요? 자, 내가 CEO인데, 얘 정말로 세계적인 친구야. 근데 얘, 진짜 뛰어나. 얘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안 뽑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안 뽑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뽑아요. 그 사람이 실력이 좋고, 그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고 싶으면 뽑아요. 나이 제한이 있는 데는 그럼 지원을 못하는 거지. 그거를 왜, 그럼 내가 나이 먹은 걸 돌릴 수 있어요? 사기칠 거야? 나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는 그 나이에 걸맞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면은, 네임밸류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나이 제한이 풀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임밸류를 올린다는 얘기는 나이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큰 모순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임밸류를 올리겠다는 거는 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거랑 나이 때문이랑은 두 개의 별개의 투트랙인 거예요. 나이가 제한이 돼서 취업을 못하는 거면 편입 안 해도 돼. 왜? 나이가 안 맞으면 일단 지원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회사가 뭔지, 갈 수 있는 회사는 또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맞는 데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희 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1대1 컨설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너무 이제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답은 이걸 하세요도 아니었고 저걸 하세요도 아니었어요. 이거를 하던 저거를 하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이거를 하던 저거를 하던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현장에 가면 바꿀 거거든. 뭔가를 해낼 거거든. 그러면 그 현장에서도 또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새로운 문들이 열릴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내가 청소부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뭘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회계제모를 했지만 방송 딱 할 때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데, 나도 인간인데 안 떨리겠어요, 여러분들? 떨려요. 나는 지금 4대 보험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돈보다 훨씬 못 벌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이걸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거가 아니더라도 청소부를 하더라도 난 똑같이 이 작업을 할 거예요. 나는 청소부가 있으면 청소부들 모아가지고 난 이 작업을 할 거예요. 똑같이. 왜?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꿈들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걸어 나가면 나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팬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니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정말로 이렇게 막 자극적인 방송에서 팡팡 쏘는 그런 큰 손들 말고, 이렇게 정말로 좋은 방송인데도 진짜 막 펑펑펑 별풍선 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큰 손들이 되어줘. 난 맨날 이렇게 부탁해요.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할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나는 이 친구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가 진짜로 고민해야 될 건 따로 있다는 거야. 자, 취업을 만약에 한다. 문제가 됩니다. 취업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내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회사를 간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고민 못해요. 내가 결혼을 한다, 더더욱 못해요. 애가 낳는다, 더더욱 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로 먼저 고민하면서 나를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었어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이 어서와라잉. 자, 제가 하주님 영어 보고 너무 재밌어서 다시 영어를 잡았는데, 지금은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상태고 제 목표는 토익 시험 치는 건데 어느 거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문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랬는데, 자,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어학원 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어학원은 시험 대비를 위한 학원이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오히려 안 좋은 습관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저는 사실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배우는 그 영어 학원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현실상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식의 학원을 차라리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영어를 모르는 경우에는요, 영어에 대한 친밀함을 먼저 쌓아야 돼요. 영어에 대한 친밀함을 쌓아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영어가 먼저 즐거워야 늘어요. 언어라는 건 일단 내가 굉장히 즐거워야 늘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어랑 친밀해지는 건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있는 방송이 여러분들 어떤 방송이죠? 그래서 있는 방송이, 그렇죠, 바로 헤이준 TV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방송 영어 진짜 개재밌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그냥 놀러만 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방송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일단 영어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추고 어느 정도 단어도 외우고 어느 정도 문장도 외우면 그 후에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헤이준 TV는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매일 밤 11시에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구아준을 검색하셔도 제 채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한테는 지금 알려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언어의 기본은 뭐냐? 문법이래. 단어와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있다 싶으면 단어와 문장, 요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핑계가 없어. 그냥 외워야 돼요. 단어와 문장은 언어를 시작하기 위한, 어휘는요, 언어를 시작하기 위한 무기예요. 이거는 뭐 꼼수도 없고 핑계도 없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런데 단어만 외우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화요일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 실전 영어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단어를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쉬운 단어들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고 뉘앙스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적재적소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나이가 조금 있거나 이제 혀가 굳었다라는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혀가 굳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자체를 그냥 외워버려라, 요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제가 컨설팅하고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요 꿈이 너무 많은데요,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꿈이 너무 많은데 뭘 결정해야 돼. 두 번, 나 힘들다. 한 번만 얘기해라. 가수랑 카지노 딜러랑 경찰과 승무원 중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요런 경우에, 자, 이거 질문한 친구 나와봐요. 손. 자, 안 때릴 테니까 나와봐요. 요거 질문한 사람 나와봐요. 손 들어봐요. 손. 저유. 근데 자,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제가 많이 혼내진 않아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거는 꿈이 아니야.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꿈과 호기심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호기심은 나 이것도 하면 좋을까? 저것도 하면 좋을까? 아,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호기심이에요. 자, 꿈은 뭐냐면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거를 그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파고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만약에 이걸 꿈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제가 이 친구한테 야, 너 가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나 알아봤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냥 뜬구름잡이 막 소속사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가수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그리고 가수 지망생 애들이 지금 얼마 벌고 사는지 알아?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알바는 뭐가 있는지 알아? 또 카지노 딜러면 네 영어 실력 얼마나 줘야 되는지 알아? 그 다음에 너가 이런 손놀림이 얼마나 줘야 되는지 알아? 뭐 경찰이면은 경찰에서 진급은 어떻게 되어지고, 경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급이 어디며, 그 다음에 경찰 시험은 어느 정도 어려운지, 그 다음에 승무원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지금 고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아닌가요? 이거 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건 꿈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친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진짜로 파고들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3가지 원을 그리라고 했죠.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 요 3가지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왜 꿈인데요? 노래를 잘해요. 자, 그러면 가수로서 정말로 내가 1%에 들어갈 수 있는 가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재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재성이 없으면, 그럼 그 천재성이 없는 만큼 내가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시험 봐봤어요? 그러면 내가 학원에 가가지고 테스트 받아봤어요? 그 다음에 진짜 전문인들한테 내가 얼마만큼 가망이 있는지 얘기해봤어요? 밴드 보컬?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정말로 가수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관들 찾아가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내가면서 철저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친구한테 왜 이렇게 딱딱하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정리하세요. 지금 이거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려내고 그거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이런 생각들을, 호기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사실은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꿈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제 탁 추려가지고 한 3가지 정도, 그것도 아니면 1가지 정도가 이미 나와야 돼요. 중학교 때 이것저것 해보면서 추려내고, 고등학교 때는 이미 그거를 가지고 파고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그 분야를 더 넓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대학이에요. 원래의 원리대로 가자면.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스타일이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호기심을 이제는 꿈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호기심을 꿈으로 바꾸는 작업이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원을 그려서 그 교집합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요 정도로 제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질문은 제가 처음 받아보는 질문입니다. 동시통역사가 꿈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만나요. 근데 제가 왜 반갑냐면, 제가 주한 외국대사 동시통역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그래서 외교관들 행사에 이제 동시통역으로 이제 같이 이제 외교관들이랑 가서 동시통역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 친구한테는 해줄 얘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저는 동시통역과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회계재무를 전공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행사를 하는데 전문 동시통역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에서, 그 다음에 그 구청에서, 그 다음에 그 외교관들을 초청하는 지역에서 다 각자 통역사들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외교관들이 구하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 동시통역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왜냐면, 자, 제가 이제 기업의 동시통역을 이제 커피 수출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독일이랑 MOU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기업 동시통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회장님이 이제 커피에 대한 열정이 엄청 가득해.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직원들은요, 그 회장과 회장이 만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이도 엄청 어린데 그 회장 옆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인턴십을 많이 했어요. 아, 높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저는 동시통역사 직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동시통역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내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자, 봐봐요. 회장은 나를 고용해서 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세도 그때만큼은 회장이 돼야 되는 거야. 회장이 확신에 차 있다. 그러면 확신에 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에 찰 만큼 나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커피를 별로 안 먹는데 그때 그 커피 수출하면서 저는 커피를 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300잔, 500잔, 300에서 500잔 마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갈 때마다 줄 때마다 마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커피에도 막 7가지 맛이 있대. 근데 내가 뭐 7가지 맛은 무슨 7가지 맛이야. 쓰구만. 난 한 가지 맛밖에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커피를 그라인딩하는 기계부터 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왜 동시통역사 일을 하기 싫으냐. 근데 저는 남의 말을 대변하는 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나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건 성향의 차이인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높은 사람을 보필하고 살려낼 수 있는 팔로워의 기질이 굉장히 강한 친구다 라면 저는 동시통역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런데 동시통역에는요 뉘앙스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영어 콘텐츠는 뉘앙스 영어 콘텐츠인데요. 왜 다른 사람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 전공한 사람 안 쓰고 저를 썼냐면 저는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 어떤 뉘앙스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통역사라면 굉장히 그런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도 사라질 직업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라질 직업이라도 내가 그 분야의 탑이 되면 절대로 사라지는 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꿈을 펼쳐가고 있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라면 저는요 제발 부탁인데 내가 그 분야의 탑이 될 거라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합당한 자세와 의지 역시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동시통역계 1위야. 그럼 내가 대통령 동시통역사가 되면은 대통령은 안 사라져요. 여러분들. 기업의 회장의 동시통역이 된다. 그러면 안 사라져요. 그리고 외교를 하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를 하는데 내가 민간 외교관 자격으로 동시통역사로 간다? 안 사라져요. 왜?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제화되기 때문에 교류는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너님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거 하나 날릴게요. 동시통역사는 있는데 내가 동시통역사를 하는 그 일은 사라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도태되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잘려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잘려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동시통역사로서의 차별화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보면 나는 동시통역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세계에 매력이 없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그 매력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매력 없는 직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 제가 해줄 수 있는 컨설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
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질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진심 어리게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추천 즐겨찾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가 꿈인데요. 요즘 유치원에서는 영어나 중국어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유치원은 유학 갔다 온 선생님만 뽑는다는데 한국에서 유학 갔다 온 거 뺨치게 영어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두 가지로 컨설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유치원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나는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영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영어는요, 유학을 가지 않아도 유학 갈 만큼의 노력과 투자, 그 다음에 시간, 그런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면은 얼마든지 늘 수 있어요. 한국처럼 언어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학원 포인트 시스템들이 잘 갖춰진 그런 데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대개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유학을 가는 것만큼 영어를 쓰고, 내가 웬만하면 영어를 많이 쓰고 영어 공부하고, 내가 듣는 것도 영어 뉴스를 듣고, 음악도 영어 음악을 듣고, 내가 보는 영화도 자막 없이 영어로 보고, 내가 영어로 나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외국 안 가도 늘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95%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요즘 유치원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영어는 여러분들 내가 노력한 만큼 나와요. 언어 실력이라는 건 내가 노력한 만큼 시간이 투자된 거에 비례해서 실력이 느는 게 영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원 교사의 자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맞아요. 영어나 중국어 필요해요. 왜? 유치원에 이제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이 언어 저 언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는요, 이건 또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유치원 교사의 자질은 영어 중국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교사의 자질은 아이들한테 올바른 꿈을 심어주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들의 창의성을 끌어내줄 수 있고, 인성을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터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막 애들을 막 뺨때기를 때리고 막 구타를 하고 막 벌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공부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나름 경쟁을 뚫고, 나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 안에 유치원 교사가 그냥 하나의 직업이지, 교사는 직업 그 이전에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사, 의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돈이 먼저가 아니고, 요즘에 저는 공무원, 그 다음에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하겠다는 친구들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안정적이니까. 공무원이 안정적인.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냐? 교사의 첫 번째 자질은 사명의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우리 밑에 있는 제너레이션은 제발 좀 올바르게 생각하고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조금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들도 막 뭐라 그래,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교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에 페이스북 보니까 막 학생이 막 교사를 때리고 막 고발하고 또 교사가 학생 교무실에 끌고 갔다고 해서 막 엄마가 딱 와가지고 왜 우리 애들 때리냐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 개판입니다, 여러분들. 개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저는 그래서 제가 교육 사업을 이 배우 일을 하기 전에 했던 이유가 교육이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육이란 거는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가지고 취업을 잘 시키는 그 교육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치원 교사 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나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저는 분명히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역발상을 해야 돼. 내가 취업이 안 된다. 유치원 차리세요. 여러분들 장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왜 유치원에 취직을 해야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유치원을 차리세요. 지금 유치원도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다시금 이런 시스템을 회복시킬 유치원을 차리겠다라는 그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있으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뭐냐? 안 올 것 같죠? 사람들은요, 봐요. 필요해요. 말이 쉽지, 어려워. 말도 어려워. 나 이거 되게 어렵게 꺼낸 말이에요.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거를 할 수 있어야 유치원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있잖아. 나랑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선비 같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3개월 만에 구해주는 방송 접는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은 안 했지만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10개월 정도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0개월 정도 하면서 나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시청자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고 지금 우리 그런 팬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원장,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부모,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매이지 말고 영어 준비는 그 유치원 교사가 자기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고 PR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무기 장착은 될 수 있겠으나 유치원 교사의 기본 자질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다 온 선생님만 뽑는 유치원은 안 가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말기를 바래요. 이미 틀린 거야. 선생님들은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인성이 바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치원 선생님이지만 막 유치원 일 끝나면 막 노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왜?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이 유치원 선생님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굉장히 막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 딱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막 들이붓고 막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막 수업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막 먹고 스트레스 받고 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그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런 선생님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같은 걸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라도 제대로 된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우리 별이가 맞다.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별이가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11시 59분입니다
우리 1분 남았는데 추천 즐겨찾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형님, 직업이 있으신데 대학생 1학년이 되면요 학교 다니시면서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형님 하루에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면 죽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직업 있으신데 대학생 1학년이 되면 맞아요. 방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자체랑 컨설턴트 활동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지금 중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 보면 알겠죠? 얼만큼 내가 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죠. 그거는 이제 3월달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구하준이 페인이 돼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형님 하루에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면 죽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살아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하고 나서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너무 피곤하긴 한데, 근데 아직은 저 살아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방송 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원동력은 꿈이에요, 여러분들. 꿈. 내가 아까 얘기했던 호기심 말고, 꿈. 난 이거를 하고 싶고, 할 거야. 그리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를 해내고 있어. 라는 거. 그거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 더 남았네요. 자, 군대 전역한 23살 남잔데 입대 1년 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달라고? 기다려보라고, 기다려준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막상 전역하니까 여자친구가 부담스럽고 설레지가 않네요. 제가 쓰레기인가요? 그랬는데 쓰레기지. 쓰레기지. 3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설레지가 않으면 쓰레기 맞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난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나쁘고 쓰레기고 나쁜 놈이야.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내가 이 여자친구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친구에 대한 예의는 다 갖춰줘야죠. 난 그렇게 생각해. 여자가 굉장히 불쌍한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은 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맞지만 네가 그렇게 생겨먹은 걸 웃자겠냐, 요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헤어지자고 해야 하나요? 그랬는데 이거를 나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는 솔직히 이런 스타일, 나는 만약 기다려주고 했으면 난 더 사랑스러워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젊고 하니까 이제 이제 나와 보니까 이제 내 여자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지. 그런데 나는 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상황이고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래서 참 너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도 조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이 친구가 뭐 쓰레기고 뭐를 다 떠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그냥 생각? 어쩔 수 없는 거야. 우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너가 이 친구가 너무너무 기다려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 전역하니까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전역하기 전에는 다른 여자를 못 만나니까 안전빵으로 그냥 안 좋아했는데도 계속 사귀고 있었던 건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에 안 좋아했는데도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보험으로 이렇게 만약에 들고 있었던 거라면은 진짜 그건 개쓰레기인 거지. 그럼 너는 이제 조금 이제 인생의 고달픔을 좀 더 느껴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인생의 고달픔을 좀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인생의 풍파를 겪고, 그 다음에 후회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천성이 좀 나쁜 남자인 거야. 어떡하겠어. 대신에 그 여자친구가 상처를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몫은 너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아, 그만해. 니들도 잘난 거 없어. 여러분들 다 우리가 또 똑같이 또 이렇게 다 한번 니네들 잘못한 거 하나씩 꺼내보면은 여기서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또이야 여러분들. 지금 남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전역했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 그리고 전역했는데 예를 들어서 군대 들어갔는데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것도 똑같은 거야. 들어갔을 때는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우리 남자친구는 살아있는 놈인지 죽어있는 놈인지도 모르겠어. 연락도 안 돼. 근데 이제 내가 학교를 가니까 이제 아주 파릇파릇한 이제 하준이 같은 새내기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 써준다가 남 얘기라고 막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그러는데 닥쳐 임마. 조용히 해 임마. 지금 형이 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커버 쳐주고 있지 않냐 임마? 근데 이 새끼가 어디서 지금 땅땅거리고 있어 임마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이러고 지금 눈치 봐도 시원찮을 판게 어디서 이게 큰 소리에 죽을라고 짜져 있어 임마. 알겠어? 형이 지금 이렇게 커버 쳐주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우리 오늘 컨설팅의 총 정리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오늘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컨설팅 때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못 찾겠다 싶으면 정말 이러니 말대로 그걸 찾은 사람들, 그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기력하다라는 건 뭐냐면 방향성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었을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잃어버렸을 때 무기력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 아닐까? 요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듣고 흘려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목이 아파가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진지하게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듣는 사람 중에 누구 한 명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정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급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무기력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입장이 되고 함께 같이 꿈을 이뤄나가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 정리를 하자면 나를 찾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고 나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좀 매일매일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컨설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컨설팅은요 유튜브에 구하준을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이 있어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컨설팅 다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컨텐츠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추천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11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